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돌보기 김승현 원장입니다. 김승현 박사의 상담TV 우리들의 이야기 코너가 몇 주간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전문가를 모시고 전문가의 소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비전과 꿈이 새로워지고 회복의 영역이 더욱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저하고 한 5년 이상을 같이 일을 하신 분이신데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박차고 나오셔가지고 개인 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40대 중반이신 가장이십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김승현 박사님하고 박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원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아무거나 좋습니다. 원장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박사님 하면 조금 뭔가 또 좀 저는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이름을 밝혀도 되는 건가요? 이제 카인피플이라는 출장 세차라는 업을 지금 2년차 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 그 카인피플이라고 하는 출장 세차 준비를 하시는 과정들 제가 다 봤었는데 사실 조금 마음에 걱정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걱정을 했지만 보란 듯이 이렇게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영상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걸 나와서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좀 갖게 되어질 어떤 부담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가장으로서 느낄 수 있는 애로사항도 있거든요. 처음에 그 일을 시작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 보면 심정이 어땠었나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열심히만 하면 그냥 월급 받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이제 없었죠. 근데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꿈이 있는 사람들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환경을 극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꿈이 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장에 월급 갖고는 안 되겠다는 그 생각이 처음 생각이었어요. 직장에 월급 가지고는 안 되겠다. 또 열정이 또 환경을 극복하셨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한 10여 년 정도를 했다가 내가 뭔가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맘먹었을 때에도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뭐 어제 생각하고 오늘 펑 일을 저지른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를 막 고민을 했어요.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눴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힘들었어요. 1년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해왔던 일도 아니고 전혀 신세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몸도 힘들고 고생도 했는데 지금 이제 2년차가 됐거든요. 2년차가 되고 나니까 제가 계획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에 성취감을 느끼고 있죠. 그래요? 1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고 자리를 잡는 데까지 그런데 또 새롭게 이제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는 참 마음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굳이 너 그거 해야 되냐라는 주변에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 왜 새로운 길을 가려고 그러냐 이런 사람도 있었고 했는데 원장님이 저렇게 봐오셨지만 안 될 것 같은 거를 해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어떤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 참 여러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먼저 경험하신 분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얘기를 가장 꿈이 있으면 그 꿈을 그냥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지를 말고 그 꿈을 바깥으로 이렇게 빼낼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사업을 해라 그게 아니라 자영업을 해라 이게 아니라 뭔가 그 꿈을 자꾸 꾸다 보면 이상하게 그 꿈이 나를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환경으로 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 난 꿈이 있기 때문에 이 아픔이 있어도 이걸 딛고 일어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요. 네.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열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경우에 참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걸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그냥 그 꿈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네. 어떤 경우는 여기가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고 또 밖의 세상을 나가기가 네. 생각만큼 쉽지는 않잖아요. 두렵고. 그렇죠. 예. 그 두려움을 느낄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그 두려움을 느낄 때는 이제 총각이 아니잖아요. 부양가족이 있고 하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리고 내가 벌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벌렸으니까 내가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또 자존심도 있지. 그렇지. 뭐 한다고 펼쳤는데. 퇴직금 다. 퇴직금 걷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다, 진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벼랑 끝에 저를 세운 거거든요. 왜냐면은 여지를 안 주면 제가 중간에 다시 돌아갈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벼랑 끝에다 딱 세워놓고 여기서 내가 밀리면 떨어져 죽는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으셨군요. 네네네. 우리한테는 미처 다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네네. 그때 쉽게 말해서 벼랑 끝에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 네. 그 느낌을 가졌을 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렇죠. 큰 결단을 했을 것 같은데. 그쵸. 말리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저도 하다 힘들면은 왜 과거의 생각이 안 나겠어요. 내가 왜 이곳에서 내가 왜 사서할까.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50을 바라보는데, 보기에는 안 그래 보여도, 좀 있으면 5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벌써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정말 될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이 되게 유혹도 많이 있었어요. 어떤 유혹이 있었나요? 어떻게 보면 어디서 좋은 제시를 하고 뭐 이렇게 할 테니까 뭐 할 생각 없냐 뭐 이런 제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이거를 극복하고 내 스스로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내 스스로가 극복하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뭐가 보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포기하고 싶을 때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포기하고 싶을 때의 이 고비만 넘어가면 딱 좋은 걸 얻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를 못 넘고 중간에 포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보면 만약에 뭐 자영업을 시작을 해서 3개월 만에 무너진 사람도 봤고 뭐 6개월 만에 무너진 사람도 봤고 뭐 8개월 만에 무너진 사람도 봤고 그러니까 1년도 못 가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요. 이렇게 아무튼 그런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지금은 속해 있는 카양키쿨에서 인정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우리 그 아내, 그러니까 부인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아내가 미쳤냐, 왜 그러냐. 그럴 수 있죠. 아니 열심히 잘하고 뭐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뜬금없이 왜 갑자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사실 제가 1년을 아내하고 이것 때문에 계속 뭐라 그럴까요? 신경전을 해요. 저는 아직 오늘 아침까지 결혼 10년차가 다 돼가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아직 싸우지는 않고 집사람의 생각 왜 그래 말렸죠. 저는 그 말리는 거 갖고 이제 안 말렸죠 계속. 그래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1년 동안 아내를 설득을 해서 그 아내가 그럼 해봐라. 그래서 그러고 이제 밀어준 거죠. 그러니까 믿어줬기 때문에 이게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왜냐면 1년 동안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이 길을 갔는데 만약에 안 됐어 봐요. 그러면 나중에 거봐 내 말 들었으면은 이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이게 뭐냐면은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만들어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선포한 거,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를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삶으로 살아서 보여주겠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2년 차까지 왔는데
그게 또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도 저를 봤지만 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힘들었지만 뭔가가 자꾸 기어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아내도 옆에서 봐주고 주변 사람도 봐주고, 해내는구나. 이런 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힘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성취감이 그렇죠.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사실은 꿈이 있다라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네. 이제 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어떤 현실의 조건에 내가 이제 맞춰가지고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될 일들도 많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 꿈을 갖고 어떤 열정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래요. 근데 또 이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막상 하니까 생각만큼 어떻던가요? 생각만큼 힘들었죠.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내근직 생활하던 직업을 갖고 있다가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쑤셔요.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그리고 뭐 나이가 막 이팔 청춘도 아니고 이제 부럭의 나이에서 이게 뭘 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늦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내가 30대였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40대가 딱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20, 30대의 삶을 살아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중간 정도 나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에 어떤 경험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도 하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도, 왜냐면은 이 힘든 고비를 넘어가면 반드시 좋은 게 있을 거다라는 게 딱 답을 알고 가니까 이제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꼭 새로운 어떤 사업의 도전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 주어져 있는 일들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목표, 반드시 이것을 넘으면 좋은 일이 더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결국 긍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진 느낌이네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본인이 본인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지금 구독자분들이 뭐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앙을 떠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신앙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저는 되게 마음에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나의 과거의 삶도 지금 이렇게 원장님과 만나서도의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의 선을 이룬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저를 이렇게 좀 쓸 수 있게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하나가 세워질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우리 마음이 힘나게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만 있어? 정말 나같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제일 힘들어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나왔던 세월의 경험들이 결국 나를 새롭게 만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성실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참 좋은 꿈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20, 30대 때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알지만 가장 많이 했잖아요. 정말 불굴의 의지에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청년 실업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꿈과 비전이 없어 보이는 자신을 보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방구석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청년들에게 어떤 형으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청년 여러분, 일자리는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뭐다 보니까는
지금 시대가 보면 되게 고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학력이다 보니까는 내 거에 맞는 거를 찾으려니까 일거리가 없는 거지. 지금 뭐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생기는 일자리가 사실 더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고민보다도 차라리 내가 뭐 노가다를 하든 뭐를 하든 행동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행동을 먼저 해라. 뭐 이력서를 써서 될까, 뭐 면접 봐서 될까, 막 이런 고민이기 전에 뭐 알바를 하든 뭐를 하든 일단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을 갖고 뭔가 행동을 다시 하면 좋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왜냐면 20대라는 거는 충분히 실패해도 괜찮은 나이라는 거를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있고 혹여라도 어떻게 보면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뭐 가깝게는 부모님이라도 있고 한데 중년의 나이가 되면 그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책임감이 점점 높아지죠. 그러면은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선택의 폭이 점점 좁아진다라는 생각을 저는 들거든요. 참 슬픈 그렇죠. 근데 20대의 청년들은 일단 가장 큰 재산이 뭐냐면 건강한 내 몸, 그다음에 건강한 생각. 이게 있으니까 그냥 생각과 실천을 그냥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편의점 알바를 하던 주유소 알바를 하던 뭐 내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내가 뭐 편의점 알바를 해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떠나가지고 그냥 삶의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옆에서 늘 지켜보면 개인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정 형편도 참 어렵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가장 역할을 해가면서 지금까지 정말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인생의 이야기가 참 많은 분이에요. 인생의 이야기 실패 경험도 있으시고 한때는 잘 나갔던 분도 있고 근데 여러 경험을 해본 결과 결국 행동해라. 행동을 해야 그 다음 나의 입장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만큼 행동하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는군요.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이 길을 성공의 길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이 길로 가야 성공을 해, 이 길로 가야 성공을 해 그러는데 그 인생의 길은 항상 두 가지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의 길을 갔는데도 실패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패의 길을 우리가 실패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가다가 보니까 실패도 하고 가다가 보니까 성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행동을 해야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젊은 청년들 중에서도 아니면 뭐 새로운 어떤 꿈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민하고 계실 때 차라리 뭔가를 하십시오. 하십시오. 맞아. 뭐라도 하세요. 그게 그냥 동네 한 바퀴로 뛰는 것도 좋으니까 뭐라도 열심히 땀을 흘리시면 그것이 결국 나의 자산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그렇게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알바를 해서 뭐 돈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을 이상하게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생길이 또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 돼요. 맞아요. 우리 같이 옆에 계시는 우리 김지영님은 카이피플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통해서 자신감도 얻으시고 맞아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에 대한 믿음. 여러모로 처음에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잖아요. 그렇죠. 두려웠죠. 떨렸죠. 힘들었죠. 지금 보면 참 당당하고 참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청년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또 남성 가장이잖아요. 40대 중반 남성 가장. 사실은 이제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은 항상 호주머니에 사직서를 계시는데 어찌됐든 그 40대 중반의 가장들 아니면 그 또래를 살고 계시는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화이팅하는 에너지의 메시지 한번 주시겠어요? 가장 남성분들을 위해서라면 어깨의 짐이 되게 무거울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성분들이 어깨가 가볍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행복이라는 게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제 경험인데, 물질이 많다고 행복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내가 이 삶을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만족감을 계속 성취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성공해서 얼마를 벌면 아내한테 뭐 해줘야지,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우리 자녀들한테 뭐 해줘야지, 이러면은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 그냥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아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 자녀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나의 행복을 전해주고 그리고 조금씩 그걸 좀 넓혀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얼마나 조화로운 생활을 하느냐가 행복의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김승현 박사의 상담TV 우리들의 이야기 코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끝난 겁니까? 예, 끝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편집 없이 그냥 쭉 갑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틀린 대로 어떻게 그냥 우리의 삶이구나. 우리의 삶이 낡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의 회복과 삶에 대한 어떤 열정이 새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 기다가냐.